저번 시간에 그 책 기획안 작성하는 거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책 디자인적으로 이제 표지랑 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책 만들 때는 이제 책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지했어가지고 좀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있었던 그 경험담이 어, 표지를 잘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디자인, 그 제목 이것만 넣고 아무 구성 요소를 넣지 않았었어요. 날개도 하지 않았고 책 설명도 없었고 책에 대해서 어떤 뭐 본문 발췌하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책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책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됐잖아요. 되게 이제 좀 표지는 사실은 표 1, 그다음에 표 2, 표 3, 표 4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등, 세네카라고 하는 책등 이렇게 5면을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별로 뭘 넣을지는 사실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목 부분에서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부제가 이게 추상적이면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고 제목이 직관적이면 부제는 좀 좀 더 감상적으로. 감상적이고 추상적으로 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편들은 옛날에는 막 경제경영서나 막 이런 자기계발서들은 추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추천사 잘 안 넣는 추세인 것 같고 약간 책에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는 좀 맞아요. 소개 문구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사 날개는 되게 좀 책 속에서 한 문장 정도 괜찮은 문장들 좀 뽑아서 여러 문장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표 2에는 작가 소개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앞에 이제 표 1에 작가 이름 넣고 맨 뒤에는 가격이랑 ISBN 바코드 넣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책은 작가 소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날개 그 없었을 때? 네. 독립출판으로 냈었을 때 날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날개가 있으면은 어떨지에 대해서 날개가 어떻게 편리할지, 여기로 어떻게 더 어필을 할지 이런 거를 아예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어쨌든 표 1에 작가 이름은 들어갔죠. 예, 표 1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 뒷면에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만 들어갔나요? 네, 제가 아. 이렇게만 해서 제 생각에 그래서 입꼬를 많이 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패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거 이렇게 어, 변기 사진, 네, 변기 사진 그리고 It was reality 이거랑 책 등에도 It was reality라고만 있고 그 이거는 이제 기성출판이지만 그때 제가 독립출판으로 했었을 때 뒷면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만 하얗게 백지. 맞아요. 그러고 그냥 제 이상은 그리고 아이디 It was reality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좀 감각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더 많이 추가를 하느니 차라리 많이 빼서 심플하게. 깔끔하게 감각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게 또 단점이 제가 제 첫 책이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작가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설명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입고도 많이 좀 까이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사실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면 그 정도 해도 사실 이름 알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처음 만드시는 거면 좀 설명을 좀 특색 있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표지가 사실은 뭐첫 얼굴이니까 맞아요. 표지랑 특히 제목 커버랑 제목인 건데 일단 뭐 그냥 제목 그 워딩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가 상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막 에세이 제목들은 막 이런 맞아.
네.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나의 철학하고 좀 맞아야 되니까 제목을 그렇게 좀 독자에게 맞는 제목을 좀 정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디자인인 건데 맞아. 뭐 디자인이라는 게 요즘은 거의 진짜 뭐 에세이나 소설류들은 거의 이런 제목 이런 그 디자인들이잖아요. 되게 요즘 가장 각광받는 디자인들은 이렇게 간단한 맞아요. 일러스트에 약간 뉴트로 느낌의 맞아요. 일러스트에 뭐 되게 뭐랄까 그냥 말하는 것 같은, 여기도 보면 카피가 난생 처음 킥복싱이라는 제목에, 그 다음에 카피는 터프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간 형태인데 띠지를 써요. 이게 이렇게 띠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띠지가 굉장히 불편해요. 책을 볼 때 아마 이 부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띠지 활용법에 대한 그 여담도 되게 많아요. 뭐예요? 뭐 저 난 띠지 사면 바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띠지 A형. 있는 거 사면 바로 네, 버려요. 띠지 저. 사서 바로 버린다 그런 형이고,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미련형이라 띠지를 해서 저 이렇게 책갈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책갈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책갈피를 쓰는 것도 또 귀찮고 이러니까 예전에 이제 세 번째 형태는 어떤 거냐면 띠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테이핑을 해요. 테이핑을 하면 네 군데 정도 하면 이렇게 붙어 그냥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 띠지가 굉장히 불편해요. 제작자 입장에서도 이게 많이 의외로 걸리거든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꽂다 보면 꽂다가 이렇게 꼽다 보면 여기 걸려서 띠지 상처 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반품 서점에서 유통되다가 반품되거나 이러면 띠지가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도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에디션 느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장단점이 띠지를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띠지에는 주로 다 화제성 아니면 이슈, 그때 트렌디한 거를 담아요. 뭐 누구누구의 작가의 최신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2020년 뭐 화제를 몰고 온 뭐 이런 거. 화제성, 이슈성을 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만약에 뭐 2020년 뭐뭐뭐 했는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되게 낡은 느낌이 나니까 그땐 띠지 교체하면 되거든요. 맞네. 네, 그래서 교체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눈이 잘 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점에 이제 책이 쫙 깔려 있으면 맞아요. 눈에 잘 띄는 효과가 나죠.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고 커버를 하게 되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게 커버를 한번 이렇게 두르면 이런 데가 좀 뭔가 한 번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맞아요. 차분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만약에 이런 책의 경우는 좀 뭐 편집자의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는 좀 심플하고 담백한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근데 표지를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책인지 모르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작가님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즈 리얼리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단순하게 이게 무슨 책인지 음. 제가 봐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은 또 갖고 있는데 이제 독자들한테는 좀 더 친절하고 편하게 다가가고 싶다면 이제 겉은 약간 이렇게 좀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설명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소표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커버를 활용해서. 또 상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는 이렇게 책을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이거 있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부터가 이제 책의 시작인데, 요 종이 이게 이제 면지라고 해요. 근데 저는 면지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면지라고 부르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막 처음에 인쇄소 갔을 때도 그냥 처음에 막 시작하는 그 사이 종이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즈 리얼리티 책을 만들 때 가제본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가제본을 만들었었을 때 이제 그 인쇄소에서 있던 그 베이지색 종이를 그냥 기본으로 해주셨는데, 딱 그걸 보고 그냥 베이지색으로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냐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종이 사서 오면 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큰 종이를 찾아야 됐어요. 잘라야 되니까 이제 그 사이즈도 알려주시고 몇 부를 인쇄할 거니까 몇 장을 그럼 사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이제 뭐 계산하셨어요. 뭐 이렇게 한 종이에 몇 장이 나오니까 뭐 몇 장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산법 알려주시고 그래서 을지로 그 방산시장 가가지고 거기 뭐 삼원페이퍼나 두성 이런 데 가가지고 종이 거기 이렇게 다 종이 샘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골라가지고 계산하고 그 종이를 들고 이제 인쇄소 가서 사장님한테 다시 드리고 이거를 면지로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면지가 별거 아닌데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냥 베이지면은 뭔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용지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 용지가 있고요. 본문에 쓰는 본문 용지.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면지. 근데 면지는 사실 예전에는 이 이렇게 본드 풀이 있거든요. 제본을 할 때 쓰는 풀. 이게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표지랑 실제 본문 종이 두 개를 그냥 붙이면 이 사이가 이제 여기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면지를.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면지 용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일단 어쨌든 표지 용지, 면지 용지, 본문 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종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지 용지는 일반적으로는 S모 회사의 특수지하고 HMO 회사의 특수지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 두께는 무조건 그람수로 정하거든요. 맞아요. 종이 전지 한 장의 그람수인데 되게 이게 120g인가? 맞아요, 120.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면지는 그다음에 최근에는 면지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인쇄 면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본문이 원래 이제 이 백상지거든요. 모조 흰색 모조 100g. 100g이었나? 110g이었나? 그렇게 기억 안 나는데 네. 그거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공간을 두고 인쇄를 해서 써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인쇄면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페이지 따로 나오죠. 앞뒤에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면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약간 방금 요것도 보면은 여기 일러스트에 갈색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갈색으로 맞추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뭐라 해야지? 딱 맞춰서 막 엄청난 효과는 아닌데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겼을 때. 약간 이제 그냥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화되면 되게 편견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보면 표지 컬러에 좀 반대색, 보색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색을 했죠. 여기에는 이렇게 썼었고요. 본문이 본문 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매칭이 되게끔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 색깔, 그 다음에 면지 색깔, 약간 대비, 보색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해요. 근데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색깔이다 그러면 속에는 좀 더 진한 색깔 이렇게 놓는